위험한 상황에서는 동공이 커지고 심장이 빨라집니다. 소화관의 움직임은 줄어들고 땀은 오히려 증가합니다. 모두 심퍼세틱 시스템의 영향인데 기관지는 넓어지지만 피부와 복부의 혈관은 수축합니다. 어떤 구조는 수축하고 어떤 구조는 이완합니다. 반대로 패라심파테틱 시스템도 모든 장기를 단순히 억제하지 않습니다. 심박수는 낮추지만 소화관과 방광은 적극적으로 움직입니다. 같은 신경계의 명령이 왜 장기마다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까요? 안녕하세요. 인체 설계도입니다. 지난 에피소드에서는 오토노믹 너버스 시스템의 배선을 살펴봤습니다. 심퍼세틱 너버스 시스템은 척수 가까이에 놓인 신경절을 이용해 신호를 넓게 발산할 수 있었습니다. 패라심파테틱 너버스 시스템은 표적장기 가까이에서 신호를 환승시켜 보다 선택적인 조절을 만들었습니다. 불계통은 첫 번째 신경절까지 에세틸콜린, 즉 ACH를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신경절을 지난 뒤에는 표적 장기에 따라 서로 다른 전달 물질과 수용체가 사용됐습니다. 결국 장기의 반응을 결정하는 것은 교감신경인가 부교감신경인가만이 아닙니다. 어떤 전달 물질이 도착하고 그 장기에 어떤 수용체와 근육이 배치되어 있는지가 최종 결과를 결정합니다. 이제 실제 장기에서 두 계통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겠습니다. 먼저 눈입니다. 위험하거나 긴장되는 상황에서는 심퍼세틱 시스템이 홍채의 레디얼 머슬을 수축시킵니다. 그 결과 동공이 커집니다. 반대로 밝은 빛이 들어오면 파라심파테틱 시스템이 홍채의 스핑터 머슬을 수축시켜 동공을 작게 만듭니다. 가까운 물체를 볼 때 수정체를 두껍게 만드는 조절도 주로 파라심파테틱 시스템이 담당합니다. 심장에서는 역할이 더 분명합니다. 심퍼테틱 시스템은 심박수를 높이고 심근의 수축력을 증가시킵니다. 패라심파테틱 시스템은 베이거스 너브를 통해 심박수를 낮춥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단순히 하나는 켜고 하나는 끄는 방식이 아닙니다. 휴식 중인 심장에는 패라심파테틱 톤이 지속적으로 존재합니다. 심장의 박동 조율기는 아무런 신경 조절이 없어도 스스로 비교적 빠르게 방전할 수 있습니다. 베이거스 너브는 평상시에도 그 속도를 계속 억제하여 안정된 휴식기 심박수를 만듭니다. 혈관에서는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 몸의 혈관 대부분은 패라심파테틱 시스템의 직접 지배를 거의 받지 않습니다. 혈관의 기본 굵기를 유지하는 중요한 신경성 조절은 주로 심퍼세틱 시스템이 담당합니다. 심퍼테틱 너브는 휴식 중에도 완전히 침묵하지 않습니다. 낮은 빈도의 신호를 계속 보내 혈관을 부분적으로 수축시킨 상태로 유지합니다. 이를 심퍼세틱 바소 컨스트릭터 톤이라고 합니다. 혈관을 더 조여야 할 때는 이 신호를 증가시키고 혈관을 넓혀야 할 때는 신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즉, 혈관은 수축 신호와 이완 신호를 매번 번갈아 받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수축 신호의 세기를 조절해 굵기를 바꿀 수 있습니다. 물론 실제 혈류는 ANS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조직의 산소 소비량과 대사산물, 혈관 내피세포와 여러 호르몬도 국소적으로 혈관의 굵기를 바꿉니다. ANS는 이 국소 조절을 위해서 전신혈압과 혈액 분배를 조정합니다. 폐에서는 심퍼세틱 액티비티와 혈중 에피네프린이 기관지 확장을 도와 공기가 통과할 공간을 넓힙니다. 패라심파테틱 시스템은 기관지를 수축시키고 기도 분비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소화관에서는 패라심파테틱 시스템이 대체로 운동과 분비를 증가시키고 내용물이 이동할 수 있도록 관략근을 이완시킵니다. 다만 심퍼세틱 액티비티는 소화관 운동과 분비를 억제하고 여러 관략근의 긴장을 높입니다. 하지만 장은 뇌의 명령만 기다리는 수동적인 관이 아닙니다. 장벽 안에는 엔터릭 너버스 시스템, 즉 ENS가 들어있습니다. ENS는 단순한 운동신경 묶음이 아닙니다. 장벽의 상태를 감지하는 감각신경세포와 정보를 처리하는 인터뉴런, 평활근과 샘을 움직이는 운동신경세포가 하나의 국소회로를 이룹니다. 이 신경세포들은 장벽 안의 마이 엔테릭 플렉서스와 서브뮤코설 플렉스스에 모여 있습니다. 이 두 신경월기는 음식물이 들어온 위치와 장벽의 팽창을 감지하고 운동과 분비, 국소 혈류를 스스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장벽 안의 회로는 음식물의 존재와 장벽의 팽창을 감지하고 독소적인 연동운동과 분비를 스스로 조직할 수 있습니다. ENS는 중추신경계와의 연결이 끊어져도
상당한 수준의 국소 기능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복잡성과 자율성 때문에 모어 임상해부학은 ENS가 비서럴 모터 시스템의 제3 구성 요소로 점차 인식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ENS가 중추신경계와 완전히 단절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심파테틱 시스템과 파라심파테틱 시스템은 외부에서 ENS의 활동을 촉진하거나 억제합니다. ANS는 이 장내 신경망을 조절하는 상위 조절자로 작동합니다. 따라서 ENS는 뇌의 단순한 하청업체도 아니고 몸과 단절된 완전한 독립기관도 아닙니다. 스스로 지역 문제를 처리할 수 있지만 상위 신경계의 조율도 받는 반자율적인 지역 제어망에 가깝습니다. 방광에서도 두 계통은 서로 다른 상태를 만듭니다. 소변을 저장할 때는 심퍼세틱 시스템이 방광벽의 데트루서머스를 이완시키고 방광 출구의 저항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소변을 배출할 때는 S2부터 S서에서 나온 파라심파테틱 시그널이 배뇨근을 수축시키고 출구를 열어 배뇨를 촉진합니다. 하지만 소변을 참을지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익스터널 유리스럴 스핑터는 ANS가 아닌 소매틱 모터 시스템의 지배를 받습니다. 자동 조절 위에 의식적인 잠금 장치가 하나 더 놓여 있는 것입니다. 침샘은 두 계통이 단순히 반대로 작동하지 않는 좋은 예입니다. 패라심파테틱 스티뮬레이션은 많고 묽은 침 분비를 촉진합니다. 심파테릭 스티뮬레이션도 침샘의 분비를 일으킬 수 있지만 현대적으로 적고 점도가 높은 분비물이 만들어지며 침샘 주변 혈관 수축도 동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긴장할 때는 침이 완전히 사라진다기보다 입안이 끈적하고 마른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전신혈관, 땀샘, 혈세응근, 부신속질처럼 파라심파테틱 시스템의 대응 지배가 거의 없는 구조도 있습니다. 이 사실만으로도 심파세틱 시스템은 엑셀, 패라심파테틱 시스템은 브레이크라는 비유가 완전한 설명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ANS를 이해하는 더 좋은 방법은 각 계통이 켜졌는가, 꺼졌는가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장기에, 어떤 경로로, 어떤 전달 물질이 도착했고 그 장기에 어떤 수용체가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같은 노르에피네프린, 즉 N이라도 수용체의 종류에 따라 혈관을 수축시킬 수도 있고 일부 조직에서는 이완을 유도할 수도 있습니다. 같은 에세틸콜린이라도 신경절의 니코티닉 리셉터에 작용할 때와 표적장기의 머스카리닉 리셉터에 작용할 때 결과가 달라집니다. 신경계의 명령은 전달 물질의 이름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그 신호를 받는 장기의 배선과 수용체가 최종 반응을 결정합니다. 그렇다면 이 복잡한 자동 조종을 누가 지휘할까요? ANS의 명령은 척수, 브레인스템, 하이포타라무스에서 여러 단계로 조직됩니다. 척수는 배뇨와 배변처럼 일부 국소 반사의 기본 회로를 갖고 있습니다. 브레인스템은 심박수, 혈압, 호흡과 여러 내장 반사를 조절합니다. 하이포타라무스는 체온, 수분 균형, 에너지 상태와 잠조적 반응을 통합해 더 넓은 오토노믹 패턴을 만듭니다. 대뇌피질과 림빅 시스템도 이 회로에 영향을 줍니다. 무서운 장면을 보거나 통증을 예상하거나 부끄러운 기억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심장이 빨라지고 땀이 나는 이유입니다. 오토노믹이라는 이름은 뇌와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움직인다는 뜻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조절이 의식적인 명령 없이 자동으로 이루어진다는 뜻에 가깝습니다. 이제 이전 에피소드에 처음 해보았던 장면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누워있던 사람이 일어서는 순간 중력 때문에 혈액이 하체 쪽으로 이동합니다. động 맥을 통해 심장으로 돌아오는 혈액이 줄고 심장이 한 번에 내보내는 혈액량도 감소합니다. 그러면 목의 캐로티드 사이너스와 가슴의 에오틱 알체에 있는 베로리셉터가 받던 스트레칭이 감소합니다. 범동맥 쪽 신호는 글로소페린지얼 너브를 따라 이동하고 대동맥 쪽 신호는 베이구스 너브를 따라 뇌줄기로 들어갑니다. 그 신호는 메둘라의 뉴클레우스 트락투스 솔리타리우스, 즉 NTS에 도착합니다. 혈압이 떨어지면 바로리셉터가 보내는 신호가 감소합니다. 뇌줄기는 이 변화를 해석해 베이구스 너브를 통한 심장 억제를 줄이고 심파세틱 아웃풋을 증가시킵니다. 심박수와 심장 수축력이 올라갑니다. 세동맥이 수축해 말초 저항을 높이고 정맥도 수축해 하체에 머물던 혈액을 심장 쪽으로 밀어냅니다. 심장으로 돌아오는 혈액이 회복되고 혈압과 뇌 혈류가 유지됩니다.
이 과정은 의식적인 판단 없이 수초 안에 진행됩니다. 이것이 바로 리셉터 리플렉스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비서럴 에퍼런트 인풋이 혈압 변화를 보고하고 오토노믹 에퍼런트 아웃풋이 심장과 혈관을 움직이는 폐쇄형 피드백 회로가 실제로 작동하는 장면입니다. 이 보상 반응이 충분히 빠르지 않거나 혈액량이 부족하거나 신경과 혈관의 반응이 떨어져 있으면 일어설 때 혈압이 과도하게 내려갈 수 있습니다. 눈앞이 어두워지거나 휘청거리는 기립성 어지럼이 나타나는 이유입니다. 반대로 ANS의 반사가 지나친 방향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강한 공포와 통증, 피를 보는 상황이나 오래 서 있는 자극은 베이소베이걸 싱코피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형태에서는 심퍼세틱 베스큘러 톤이 갑자기 감소하고 베이걸 액티비티가 강해집니다. 혈관은 넓어지고 심박수는 느려집니다. 말초에 혈액이 머무는 동안 심장이 내보내는 혈액까지 줄어들면 혈압이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뇌혈류가 의식을 유지할 수준 아래로 내려가면 사람은 쓰러집니다. 혈관 미주 신경실시는 단순히 미주신경이 강해서 생기는 현상이 아닙니다. 혈관과 심장을 함께 조절하는 오토노믹 리플렉스가 순간적으로 잘못된 방향으로 커지면서 혈압 유지에 실패하는 사건입니다. 심퍼세틱 시스템이 전신적으로 활성화되는 장면도 있습니다. 극심한 공포, 심한 통증, 격렬한 운동에서는 하이포탈라무스가 넓은 심퍼테틱 네트워크를 한꺼번에 동원할 수 있습니다. 심장은 더 빠르고 강하게 뛰고 혈압은 상승합니다. 기관지는 넓어지고 간에서는 글루코저가 혈액으로 방출됩니다. 소화관과 신장처럼 당장 격렬한 운동에 필요하지 않은 장기로 가는 혈류는 줄어들고 활동 중인 근육에는 국소적인 혈관 확장까지 더해져 더 많은 혈액이 공급됩니다. 땀이 나기 시작하고 동공은 커집니다. 부신 속질에서는 캐티콜라민이 방출되어 이 반응을 더 넓고 오래 유지합니다. 이것이 흔히 말하는 Fight or Flight Response입니다. 하지만 심퍼세틱 시스템이 작동한다고 해서 언제나 전신이 비상사태에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체온이 올라갔을 때는 피부의 혈류와 땀샘을 선택적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추운 공간에 들어가면 피부 혈관을 수축시켜 열 손실을 줄이지만 그 순간 위장과 방광까지 모두 비상 모드로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심퍼테틱 시스템은 전신을 한꺼번에 동원할 수도 있고 특정 영역만 선택적으로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패라심파테틱 시스템 역시 몸을 잠재우는 브레이크가 아닙니다. 심박수는 낮추지만 소화관의 운동과 분비는 증가시킵니다. 동공은 줄이지만 수정체는 가까운 물체에 초점을 맞추도록 움직입니다. 방광을 수축시켜 배뇨를 유도하고 생식기에서는 혈류를 증가시켜 발기 반응에 관여합니다. 어떤 장기에서는 억제하고 다른 장기에서는 적극적인 활동을 일으킵니다. 따라서 패라심파테틱 시스템을 몸을 멈추는 신경이라고 부르는 것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몸은 심파세틱 모드와 파라심파세틱 모드 사이를 완전히 끊어 전환하지 않습니다. 식사를 하는 동안에도 혈압을 유지하기 위한 심퍼테틱 톤은 남아 있습니다. 운동 중에도 필요한 장기의 반사와 파라심파테틱 컨트롤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잠을 자는 동안에도 체온과 혈압, 호흡과 소화, 방광의 충만도는 계속 감시됩니다. 중요한 것은 어느 계통이 켜졌는가가 아니라 각 장기에 도달하는 두 계통의 신호가 그 순간 어떤 비율과 패턴을 이루고 있는가입니다. ANS는 우리가 몸을 조종할 필요가 없게 해주는 장치입니다. 우리가 잠든 동안에도 심장을 뛰게 하고 식사를 마치면 소화기관을 움직이며 더워지면 땀을 내고 일어서는 순간에는 혈압이 무너지지 않도록 혈관과 심장을 먼저 움직입니다. 의식은 결과를 뒤늦게 느낄 뿐입니다. 심장이 두근거린다. 입이 마른다. 배가 움직인다. 화장실에 가고 싶다. 눈앞이 잠시 어두워진다. 하지만 그 감각이 의식에 도착하기 전부터 몸속에서는 이미 수많은 센서와 중계소, 신경과 수용체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심퍼테틱 시스템은 단순한 엑셀이 아니고 패라심파테틱 시스템은 단순한 브레이크가 아닙니다. 두 계통은 각 장기의 배선에 맞춰 펌프의 속도를 바꾸고 파이프의 굵기를 조절하며 문을 열고 닫고 샘의 분비량을 바꾸는 하나의 거대한 생체 자동 제어망입니다. 그리고 그 조정은 우리가 생각하기도 전에 시작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토노믹 너버스 시스템, 내 몸을 한순간도 멈추지 않게 하는 보이지 않는 자동 조종 장치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신경 신호를 실제 압력과 혈류로 바꾸는 펌프, 4개의 방과 4개의 판막으로 이루어진 심장의 내부 설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인체 설계도였습니다.